시작이야? 지금 연결된 거야? 연결된 거야? 채팅이 안 들어오잖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해보라니. 네. 지금 방송 중입니다. 그럼 방송 중이야? 네. 그럼 방송을 하고 하다 가져오면 되지. 실시간으로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디어워치 TV 처음으로 이 실시간 방송을 시범으로 하는데 그래서 역시 좀 실수가 나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제가 한 10분 정도는 모두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대로 하면 되고, 아 그렇죠, 이제 채팅방이 이제 올라왔군요. 오늘은 사실은 시범 방송이라는 게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조원진 후보를 모시려고, 조원진 후보가 여기 출연하겠다. 근데 이미 우리 그 탄기국 방송하고 정미용 대표 방송에서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시려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돼서 긴급히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김에 좀 오늘 이 주제는 제가 아까 나머지 것들은 미리 말씀드렸고, 좀 쏟아지는 그 저나 우리 당에 쏟아지는 음해에 대해서 좀 터놓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당의 이 음해 중에 어제 그 남재준 원장 캠프에서 우리 당의 그 권영애 대표가 자신에게 경선을 참여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런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이제 더는 사실은 오늘 보니까 남재준 원장도 통일한국당 후보로 가신 것 같고, 저희도 조원진 후보가 있기 때문에 각자 가면서 나중에 연대를 모색하면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더 놀랄 건 없는데, 최소한 제가 옆에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걸 좀 설명드리면은, 남재준 원장이랑 그 권영애 장군이 원래 군 있을 때부터 잘 알았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통화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인데,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있을 때 우리 권영애 대표가 그 남재준 캠프의 대변인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해란 박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거의 한 10분 이상 통화를 하면서 경선에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남재준 후보에게 보고해서 답을 들어서 답을 달라. 그걸 한 10분 동안 한 10번을 이제 반복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얘기했으면 된 거니까 끊어라. 근데 권영애 대표가 계속 이 남재준 후보에게 정확히 알려가지고 경선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대변인이 빨리 답을 달라.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재준 후보랑 직접 통화를 하셨단 말이죠, 이제 권영애 대표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두 분 통화하는 거는 못 들었지만은, 아니 그 상황에서 대변인에게 10분 동안 경선 참여 여부를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갖고 남재준 후보랑 통화했을 때 경선 참여 여부를 안 물어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 설사 안 물어봤다 하더라도 대변인에게는 뭐 10번이 뭐예요? 제 기억으로는 2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대변인한테 전화로 참여 여부 빨리 알려달라.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은 뭐 저는 우리 당 권영애 대표가 분명히 남재준 후보한테도 얘기했을 거라고 보지만은, 대변인한테 그 정도 20번 얘기했으면 그거 전달한 겁니다. 그거 저 같은 사람이 전달한 것도 아니고 당의 공식 대표가 그 캠프의 공식 대변인에게 전달했으면 전달한 거죠. 그리고 결국 안 들어왔고 했으면은 그냥 가는 거지.
그걸 또 뭐 공식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또 성명서를 내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지 말자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각자 열심히 뛰면 된다. 각자 열심히 뛰어서 지지층 모아서 경쟁을 하든지 연대를 하든지 그건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남재준 원장의 문제 가지고는 이제 우리 당 내선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남재준 원장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또 이 음해가 아주 고질적인 음해가 들어와요. 고질적인 음해가. 그러니까 정말 제가 몇 번 답을 했는데 답하기 짜증나는 수준의 음해가 들어와서 이거 과연 답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 진실을 밝히는 이 세력인데 야 정말 이런 수준의 그 음해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답을 해야 되나? 정말 이번에 마지막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제 트위터에 이석기 의원님 저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그냥 상습적으로 올라옵니다. 상습적으로 올라와요. 주로 이 사탕파리 부류들이 계속 올리는데 제가 이게 참 황당한 게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제가 이 무슨 의미로 올린 거 뻔히 알면서 그걸 가지고 음해한다는 거죠. 그 2012년 총선 당시에 저는 그때 종북이라는 단어를 총선에서 이슈화시키는 제가 주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동부 연합을 폭로하면서 이정희 대표가 마스코트일 뿐이지 실제로 그 뒤에 경기동부 연합이 다 좌지우지하고 이거는 아주 노골적인 종북 세력이다. 그거 터트리면서 하시는 총선에 어떻게 보면 큰 공헌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소송 걸려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동부 연합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시민 세력이 한 거예요. 제가 했을 때는 이념의 대립이라고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우쪽에서야 이제 받아줬지만은 좌쪽이 배척을 했었는데 총선 끝나고 그 총선 그 당은 그 통진당은 비례대표도 선거로 뽑아요. 당내 선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내 민주화는 굉장히 앞서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 쪽 사실 우리 이 태극기 당도 이제 그걸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그런데 그 종북 이른바 경기동부 연합이든지 울산 연합이든지 이제 그쪽 통진당 계파는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인천 연합, 울산 연합, 뭐 부산 연합, 경기동부 연합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세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당내에서 선거를 들어가면은 그 종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른바 유시민의 참여당 세력은 이제 비주류죠. 그리고 지금 정의당에 있는 심상정이나 노회찬이나 이런 PD 세력도 비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 경기동부 연합이 주축이 된 종북 세력이. 그래서 이석기가 비례대표 2번으로 가고 그 청년 비례대표로 그 유명한 김지연이 가고 이렇게 이겨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총선 끝나고 이 또 그 당시 총선은 또 좌가 졌잖아요. 야당 세력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하면서 선거를 이겨버리니까 이 유시민 세력이 이제 당내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당내의 그 비례대표 선거는 완전히 부정선거였다, 조작됐다, 이렇게 해서 경기동부연합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유시민. 심상정 같이, 노회찬과. 사실 그래서 경기동부연합이 완전히 초토화된 건 맞아요. 그건 어찌 보면 유시민의 이 엄청난 공헌인데, 문제는 제가 그 선거를 관찰해 보니까, 경기동부연합 세력은 워낙 세가 강해서 굳이 부정선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과도하게 좀 세게 선거를 했을 뿐이지 열심히 뛴 거예요. 이 경기동부연합 이 소속원들이. 근데 무슨 PC를 조작한다거나 뭐 이런 짓을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쪽이. 오히려 유시민 세력이 제주도에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세가 약하니까 이 사무실에다가 이 불법 사무실 만들어 놓고 이 막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볼 때 경기동부 연합이 드러나고 그거를 처단하는 건 맞는데 마치 그때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은 아주 깨끗하고 이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당당하고 막 이런 세력으로 포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동부 연합이 박살나는 건 좋은데 아니 유시민이 그러면은 이 경기동부 연합의 종북 세력인 존재를 몰랐겠어요? 뻔히 알고 총선 때 해먹으려고 같이 해놓고서
자기들만 살려고 이쪽을 또 선거 부정으로 덮어씌우고 자기들만 빠져나가려고 그런 짓을 하니까 제가 취재를 해서 유시민 세력의 선거 부정을 제가 터뜨렸습니다. 그거 터뜨렸어요, 제가. 유시민 세력의 선거 부정을. 그러면서 제가 이석기한테 트위터로 선거 부정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경기동부연합이나 종북은 제가 다 터뜨렸고, 그 건에 대해서는.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제가 유시민 걸 터뜨렸기 때문에, 제가 그 이석기만 쓴 게 아니에요. 제가 김재현한테도 트위터로 유시민 선거 부정을 제가 터뜨렸으니까, 우리 사무실로 와서 양주 한 병 사들고 고맙다고 찾아와라. 제가 그 트위터도 썼습니다. 김재현한테도. 이정희한테도 썼어요. 이정희한테도. 너 이건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이석기한테도 이거는 내가 당신 편이다.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한창 경기동부연합 정북으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세력과 지금도 싸우고 있고 요 부분 대해서만 내가 이건 너희들 말이 맞다. 이건 유시민 세력이 더 부정을 저질렀다.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사탕파리들이 이거 툭하면 자꾸 들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해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는 이거 해명 안 합니다. 그거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하면요. 제가 김대중을 비판을 한 적이 없다. 이것도 사탕파리들의 공작인데 제가 김대중을 왜 비판 못합니까? 아니 김대중이 97년도에 대통령 될 때가 제가 대학교 2학년으로 복학할 때인데 김대중 임기 마칠 때가 제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나올 때고 제가 김대중한테 뭘 받은 게 있다고 김대중을 비판을 못합니까? 그리고 제 고향이 호남입니까? 우리 부친 고향이 호남입니까? 우리 모친 고향이 호남입니까? 제가 김대중을 비판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왜 비판을 못해요? 근데 다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김대중 정권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대자보라는 인터넷 시사 매체 편집장인데 그때는 IMF 그 구조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른바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이라 그래서 민노총 좌파들과 김대중 정권이 엄청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대학교 이 대자보에 신자유주의자의 화신 김대중 해가지고 이 운동권하고 김대중 정부가 붙은 거예요. 저는 그때 김대중식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노선을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김대중식 구조조정 쪽에 서가지고 운동권하고 싸운 거예요. 저는 민노총 좌익 운동권과 그러니까 이 문제로 붙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 시절에 김대중을 비판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IMF 구조조정 가지고 이 좌파 노조가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이제 2000년도 아닙니까? 그때는 저 당연히 찬성했어요. 그때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지금 동영상 중단됐는데 괜찮나? 상관없는 거야? 네, 그럼 그대로 갑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왜냐면 한 분단되고 50년 동안 안 만났으니까 한번 양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한번 뭐라도 풀어봐라. 그래서 그 당시 국민적 지지율이 남북정상에 대한 지지율이 92%인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대가 컸죠. 김정일과 김대중 만나면은 뭔가 좀 교류가 열리고 이제 개혁 개방이 되고 북한에 사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지지를 했고 그 환상이 완전히 깨진 거는 2006년도 김정일의 첫 핵실험 이후로 완전히 깨진 겁니다. 저도 햇볕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자고 확신 가진 거는 2006년도입니다. 저 핵실험 하는 거 보고 이건 실패했구나. 이건 빨리 돌아서야 되는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심지어 부시 정권까지도 그 앞전에 클린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시 정권까지도 그래도 대화로 풀려고 했던 게 2006년도까지입니다. 핵실험 전까지. 그 뒤로 사실 이제 이 대북 정책 대해서는 저는 김대중은 2006년도 이후에 비판을 시작한 거고 제가 김대중을 더 세게 비판한 거는 김대중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계속 정치에 개입해 들어왔습니다. 계속 정치에 개입해 들어와가지고 이 친노 세력과 손잡고 다시 민주당 합치라 그러고 호남 움직이고 자기 아들 그 찍어내리고 호남에 그 둘째 아들 찍어내렸습니다. 그 무한 신안에다가
이거는 제가 아예 대놓고 비판했는데 민주주의의 화신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김대중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비판을 했었고 햇볕 정책 관련해서는 2006년도 이후에 비판을 했었고 지금도 수시로 비판하는데 근데 김대중은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김대중을 그대로 승계해서 가는 게 박지원 아닌가요? 제가 박지원 비판 안 합니까? 제가 모시는 김경태 총재가 박지원한테 대북송금 그거 4억 5천만 불 질러가지고 지금 박지원하고 소송 중인데 아니 김대중도 비판할 수 있는데 앞에 나와서 그걸 하는 사람을 먼저 비판하는 거죠. 박지원을 당연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김대중 비판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해왔고 제가 김대중을 비판할 수 없다? 그건 무슨 그런 미친 소리가 다 있습니까? 제가 김대중을 비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이제 김경태 총재 같은 경우는 김대중과 40년을 정치 같이 했기 때문에 햇볕 정책 같이 굉장히 국가적 중요한 정책 과제에는 비판하지만은 김대중의 이 잘못된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활동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자기 비판 안 하겠다. 그런 측면인데 저는 그럴 이유도 없죠. 저는 김대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김대중하고. 걸리는 족속 다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슈가 있어야지 비판하지. 이미 죽은 사람 뭐 아무 때나 야 너 김대중 개새끼 해봐. 그럼 김대중 비판합니까? 상황이 닥치면 비판하는 거지. 자 이런 세 가지 정도고 하지만 이런 거는요. 다 이미 얘기가 됐던 건데 자꾸 사탕파리들이 툭하면 던지는데 이제 다시는 좀 이거 해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방이 좀 멈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든 채팅방이 예, 지금 방송은 나가나 본데 지금 채팅방이 멈춰가지고 이 채팅방이 다시 열리면은 질의응답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쓴 책인데요. 예, 이 청춘투쟁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제가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희 미디어치 독자들을 위해 썼는데 제가 좌익을 하다가 전향을 했다고 또 떠들어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제가 주로 대학교 생활 때 얘기를 쓴 건데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전향을 했다는 건 정말 웃기는 얘기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서울대 미학과하고 인문대는 완전 신좌파 좌익이다 휩쓰는 상태였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기랑 혼자서 싸웠는데 무슨 전향입니까? 무슨 뭐 보수파의 정통 운운하는 사람들 뭐 지금 마치 보수파 정통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저 햇불당 홍준표 노비 생활하는 사람들 다 나와보라 그래서 대학 때 저만큼 운동권하고 더 살벌하게 싸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냥 운동권이 장악하면은 대개 다 피해 다니지 그걸 그 안에 쳐들어가가지고 운동권 속을 해서 칼질하고 싸운 사람 글쎄요 뭐 저 말고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과의 싸운 내용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상을 정립하는 내용들을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책을 썼어요. 하도 음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 이 책 어떻게 구입하는지 우리 사무실에서 구입하는지 뭐 서점에서 구입하는지 읽어보시면은 이거 쭉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처절하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그때 대학 때 싸웠던 이 사람들 대부분 지금 학계나 제 뭐 동기 약간 뭐 1, 2년 차 선배 후배 언론계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때 싸웠던 세력이랑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20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력이랑. 저는 사실 대학 때 야 이 신좌파 운동권들 이 졸업하면 뭐 더 이상 안 보이겠지 그랬는데 요소요소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 세력과 똑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상 전향이니 뭐니 제가 대학 때 이 좌파 세력에 맞서가지고 제가 보급한 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제가 보급을 했는데 그 대학 다니시면 알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다 그러는데 이 신좌파나 좌파 서적이나 읽히지 특히 인문대나 사회대에서 이 자유주의 사상가 뭐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이나 뭐 심지어 아담 스미스 이런 거 안 읽힙니다. 그거 제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걸 퍼뜨렸던 사람인데 무슨 사상 전향입니까? 저야말로 이 정통 자유주의 사상이죠. 보시면 되고요.
채팅. 나 이제 컴퓨터가 지금 멈춰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좀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어제 질의응답 해주세요. 이번 주말 봉화마을 가나요?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이제는요 우리 당이 만들어졌고 후보가 있어요. 조원진 후보가 5월 9일까지는 모든 시스템이 후보 스케줄에 맞춰서 저도 제 개인 스케줄을 안 잡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당에 확인하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대구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대한문 집회고 일요일 날 대구에서 2시에 집회이기 때문에 대구 집회 지원을 가야 됩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제가 이 주로 횃불당이고 집회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저 개인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5월 9일까지는 개인 집회하지 않고 모든 스케줄은 당과 조원진 후보의 스케줄에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현충원도 같이 갔다 왔고 내일은 제가 하여튼 조원진 의원하고 지금 방송 끝나면은 확인해서 실시간 방송을 내일 하려고 합니다. 대구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회의 때 들었는데 아마 조만간 발표가 날 겁니다. 사탕파리와 토론하냐고요? 토론하면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근데 하도 음해를 해서 나오라 그랬는데, 나올 리도 없고, 저랑 토론할 수 있는 지식도 안 되고, 토론의 의미가 없는 게요. 예를 들면 제가 정규제 주필하고는 토론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제 주필은 탄탄한 논리로 왜 우리가 홍준표를 지지해야 되는지 일관된 논리를 쓰고 있어요. 이건 제가 오늘 방송에 올렸으니까 그건 따로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토론이 되는데 이 사탕파리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정광용의 이 신당이 하는 것은 다 음해하겠다 이 자세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보십시오. 어제만 해도 사탕파리들이 남재준을 지지하자고 막 떠들었어요. 왜? 우리 당하고 남재준 쪽 약간 갈등이 있으니까 남재준을 막 지지하자고 떠들다가 오늘 또 갑자기 홍준표를 지지하자고 떠들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당이 가는 방향에서는 다 음해가겠다 그러기 때문에 토론으로 할 수가 없어요. 토론은 한쪽이 정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입장을 갖고 부딪혀가지고 공유점을 찾고 차이점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서 음해하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서 음해하고 이런 자들하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토론 전혀 할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맨날 자꾸 재판에서 지냐고요? 제 재판 지는 거 전부 다 좌파, 종북 이런 단어입니다. 사실관계에서 지는 게 아니고 좌파, 종북, 친노 이런 표현에다가 이 손배를 먹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하태경 의원이 민변에다 대고 북변, 북한을 도와주는 변 이것 졌어요. 정말 이런 표현들이 진다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 완전 무너진 겁니다. 북변이든 종북이든 좌파든 친노든 주관적 정치적 주장에다가 손배를 먹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요.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좌파 이런 거 절대 안 졌습니다. 절대 안 졌어요. 이게 갑자기 먹힌 거예요 사법부가. 그리고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 구속되는 이런 이 재판에서 제가 종북 좌파 친노를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저뿐 아니라 지금 다 지고 있잖아요. 김진태 의원도 지고 하태경도 지고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이걸로 노트북으로. 정규제 주필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23분짜리 방송을 찍었으니까 지금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우리 미디어치 TV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고 저는 정규제 주필이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내놓은 대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정중히 예를 갖춰서 좀 생각 다른 점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으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뭐 질문들이 역시 너무 빨리 올라오는데 이거 또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화마을 집회는 5월 9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월 9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대선 이후에 한 번 더 크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진짜 한 1만 명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진태 의원이 우리 당에 오시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냐 나름이죠. 하여튼 오늘요, 홍준표 씨가 처음으로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당이 후보를 내고 우리가 세를 모아가니까 탄핵을 외면하고는 선거를 못 칠 것 같으니까 홍준표 씨가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만 해도 우리 당의 이 대선 후보 낸 거는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 횃불당의 후보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똑바로 해준다 그러면은 김진태 의원이 계속 당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유승민하고, 그러니까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는데 탄핵의 그 주범이랑 뭘 같이 밝힙니까? 유승민하고.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김진태 의원이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가변적인데, 제 생각에는 다 오실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지난 한겨울을 태극기나 들고 같이 전쟁을 치는 그 사이인데, 지금 이상하잖아요. 김진태 의원 이 홍준표랑 같이 사진 찍혀 있는 거 보면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오실 거라 봅니다. 손석희는 지금 방통심의가 거의 지금 막판으로 가고 있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중앙지검에서 손석희가 고소한 건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약간 이상하죠? 제가 먼저 고소를 했는데, 제가 한 2달 먼저 고소했는데, 손석희를. 이 PC 조작으로, 모의 증거 위조로.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고, 손석희가 저를 고소한 거부터 수사를 하는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손석희가 PC 자체를 조작을 했다는 걸로 고소를 한 거고, 손석희가 저를 고소한 거는 PC를 입수한 경위와 날짜 관련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지금 검찰이 고영태를 체포하면서 PC의 입수 날짜 경위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저하고 손석희 관련 고소건을 수사를 합니다. 근데 뭐 그 건은 손용석이라는 자가 이미 실토해버려서 글쎄 제가 검찰 수사 봤는데 이건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고, 고소인 조사에서 도대체 손영석이 어떤 답을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기가 실토한 걸 도대체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리고 당연히 무고죄를 겁니다. 무고죄 이미 고발장 써놨고 고소장 당연히 저도 무고죄로 고소를 넣어서 그건 또 그대로 가고, 그거 말고 또 지금 이 연관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일단은 언론중재위로 다 지금 들어가 있고, 하여튼 방통심이 검찰 언론중재위 손석희하고 저는 계속 물밑에서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서경석 목사. 그 서경석 목사가 제 말이 사실이 아니다. 저는 지난주 대한문이 아닌 청계광장 태극기 집회에서 조갑재 대표 발언과 서경석 목사 발언을 보고, 조갑재 대표는 뭐 그냥 명백히 안철수 지지하자는 거고, 서 목사는 제가 그대로 옮겨줬어요, 기사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홍준표를 지원하되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안철수와 공동정부라도 만들겠다. 제가 그대로 썼거든요. 그 서 목사가 사실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저는 그 장문의 글을 봐도 아니 결국 나중에는 안철수와 공동정부를 만든다는 게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은 우리 당이 혹시라도 결국은 홍준표와 뭐 연대해서 홍준표와 공동정부를 만든다? 그럼 그게 홍준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 서경석 목사는 안철수와 공동정부를 만들겠다 그랬지 언제 뭐 안철수 지지한다 그랬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조갑진 대표에 비해서 서경석 목사는 좀 적극적으로 안철수 지지 얘기한 건 아니니까 뭐 저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분하고 이거 가지고 뭐 말 가지고 해서 뭐 서로 다툴 건 아니니까. 다만 보수 우파 가치를 내세우면서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거는 저는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정균의 주필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랑 뜻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하는 것까지는 뭐라 그럴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건데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도저히 이거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 전화 받기. 글쎄, 우리가 이게 처음을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전화 받기가 뭐. 근데 당분간은 채팅으로 하고, 하여튼 지금 뭐, TV 만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생방도 지금, 처음 해가지고 버벅대는데, 전화 받기는 모르겠습니다. 왜 신혜식 그 사탕파리가 정광용 사무총장한테 일을 가느냐? 신일식이 앞장서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이 한 10년 정도 이 보수 이 운동판에 있었던 사람 치고 정광용 총장을 인정하는 사람이 글쎄요, 없죠. 지금 이 신당에도 지금요, 참여하는 사람이 조영환 오린코리아 대표하고 저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 한 분 있습니다. 교육 쪽에 있는 사람.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운동가 그러면 대개 한 100여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셋만 지금 이 당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비토입니다. 다 비토예요. 근데 최대지 원장 같은 경우는 좀 건수를 가지고 정광용 총장을 비판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최대지 원장은 원래 신당을 창당했으니까. 근데 이 사탕파리들이나 나머지들은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너 정광용 우리가 운동할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너 어디 있었던 놈이냐? 이걸로 뭐 인정을 못 한다고 봐요. 이걸로 인정을 못 한다고 봅니다. 뭘 해둘까요? 물론 이제 워낙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정광용 사무총장이 정말 절차를 아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건 맞죠.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나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 보수운동가라는 이 사람들이 정광용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 앞에 선 게 신혜식 같은 장기정 같은 이 사탕파리들이 앞장서가지고 음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음해를 하더라도 뒤에서 하는데 이 좀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아주 대놓고 음해를 해서 많이 찍히죠. 그래서 음해하더라도 좀 뒤에서 해야 되는데 방송 가지고 해야 되니까. 아, 우리 탄기국에 그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3월 10일 집회에 이 폭력 조작 문제를 수사하는지 뭐 자금까지 다 털는지 뭐 정광용 사무총장은 이제 핸드폰까지 다 압수당했는데 이걸 처음부터 이럴 거를 대비해서 탄기국이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다. 예. 언젠가는 분명히 압수수색 당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야, 진짜 이게 너무 빨라서, 제가 이걸 참 하기가, 저는 오늘 뭐 테스트니까 하겠지만은 이게, 내일이라도 이 조원진 의원을 모시고 할 때 이게 상당히 힘들겠네.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면 대책을 좀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더, 박성현 주필은 잠깐 그 형의 장례식 때문에 나와서 저하고 좀 얘기 좀 하고 박세훈 주필 창당 분명히 찬성합니다. 창당 분명히 찬성하고 조원진 후보 만든 거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열심히 잘하라고 지금 격려하고 왔습니다. 박세훈 주필. 그리고 다시 구치소 들어갔는데 빠르면은 5월 초에 이 집행유예 정도 받아서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한 집행유예 받아서 5월 초 정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북폭으로 대선 연기될 수 있나? 모든 거는 이제 이 사변 같은 게 벌어지면은 국가의 이제 이른바, 비상사태죠. 그런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대선 연기할 수도 있죠. 연기할 수도 있죠. 완전 이거 뭐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거는 맞는데, 근데 뭐, 문재인이나 안철수 같은 사람이 집권을 막 확신하면은 미사일 떨어지더라도 일단 대통령 먹고 보겠다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하자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연기가 되겠어요. 이 대선 연기하려면은 후보자 간에 좀 합의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자, 이제 오늘 테스트 방송이니까 오늘 방송을 이미 한 3개를 더 올렸거든요. 그 최대집 원장은요. 박성현 주필하고 함께 제가 어제 방송 그거 아닙니까? 이 보수파리들이 전부 다 횃불당과 전경련의 노비들이라고 그거를 깨자고 결의한 사이예요. 최대집 원장하고 저하고 박성현 주필은. 횃불당 노비도 있지만요. 지금은 전경련이 완전 망해서 그렇지만은 전경련 노비들도 엄청납니다. 전경련 그 푼돈 좀 받으려고. 그래서 전희경 논문표를 제기할 때 그 전경련 뭐 자유경제원 얻어먹은 사람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저는 그때 이미 이 보수파리들은 끝났다고 봤어요. 올바른 가치, 정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밥 먹여주는 대로 움직이는 게 무슨 운동가입니까? 그걸 깨자고 결의한 게 최대집 원장하고 저하고 박성현 주필이고 그 차원에서 만든 게 자유본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집 원장하고 저는 끝까지 같이 가고 최대집 원장은 전혀 같이 가는데 문제가 없는 게 신당 창당을 찬성했고 최대집 원장도 조원진 후보 추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거는 좋은 카드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성현 주필 최대집 원장 저 셋은 같이 갑니다. 보수에서 노비 탈출하자고 결의된 사이인데 이번 주 토요일 대한문 집회 있고요. 일요일 대구 집회 있습니다.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2시에 대구 집회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마을 집회는 없고요. 자, 조원진 의원 TV 토론.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고민인데 4월 16일까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가 넘어야 되는데 아니 뭐 출마를 사실상 이번 주에 했는데 이거 하자마자 여론조사 5%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럼 우리 당이 국회의원 5명 있어야 되는데 이전까지 5명을 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그 TV 토론은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전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TV 토론 뭐 안 나가도요. 뭐 대선 치를 때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이 유튜브나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되지. 아니면은 홍준표를 주저앉히고 홍준표 대신 나가면은 그 자유한국당의 이쪽 조원진 후보를 단일 후보로 지정해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주저앉히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빠른 방법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를 주저앉힐 수 있는 게 지금 나는 깜짝 놀랐어요. 횃불당이 250억을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15% 이상 나와야지 전액을 다 이 반환받는데 야 지지율 막 5% 6% 가지고 저 대출 어떻게 받았나? 근데 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당이 홍준표가 15%못 받으면요 저당 파산합니다. 파산해요. 그때 진짜 저도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야 저거 선거운동비를 어떻게 반환할지
이게 후보 등록을 해버리면은 홍준표가 사퇴하고 조원진 후보를 지지해도 반답을 못 받죠. 후보 등록 전에는 괜찮은데 그 돈은 그렇고 TV 토론은 논란이 있겠는데 근데 제 상식으로는 홍준표가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한국당이 지지를 하는 거니까 TV 토론 나가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댓글 관리자도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새누리당 사무실은 제가 알기로는 당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당산에 얻는다 그랬다가 또 무산돼가지고 혹시 여의도인지 오늘 하여튼 뭐 회의 끝나자마자 정광준 사무총장하고 막 다 당산을 받고 저는 이 기사 쓰고 방송할 일로 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내일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그래서 홍준표 사퇴할 수 있죠. 뭐 어차피 뭐 딱 보면 뭐 10%도 안 나올 것 같고 뭐 더 이상 움직일 공간이 없으면 사퇴할 수 있죠. 자, 이제 동시 접속자 수가 2,000명을 이제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좀 이 실무진하고 논의해서 내일은 조원진 후보를 모실 수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그쪽 스케줄이 문제가 없으면은 제가 요 정도만 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옆에서 이걸 보고 정리를 해서 이 조원진 후보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 되니까 그거는 한번 실무적으로 해가지고 내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첫 생방인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손석희가 저를 고소한 것부터 수사를 하는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손석희가 PC 자체를 조작을 했다는 걸로 고소한 거고 손석희가 저를 고소한 거는 PC를 입수한 경위와 날짜 관련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지금 검찰이 고영태를 체포하면서 PC의 입수 날짜 경위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저하고 손석희 관련 고소건을 수사를 합니다. 근데 뭐 그 건은 손용석이라는 자가 이미 실토해버려서 글쎄 제가 검찰 수사 봤는데 이건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고 고소인 조사에서 도대체 손용석이 어떤 답을 했는지 제가 확인해보려고 해요. 자기가 실토한 걸 도대체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리고 당연히 무고죄를 겁니다. 무고죄 이미 고발장 써놨고 고소장 당연히 저도 무고죄로 고소를 넣어서 그건 또 그대로 가고 그거 말고 또 지금 이 연관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일단은 언론중재위로 다 지금 들어가 있고 하여튼 방통심이 검찰 언론중재위 손석희하고 저는 계속 물밑에서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서경석 목사 서경석 목사가 제 말이 사실이 아니다. 저는 지난주 대한문이 아닌 청계광장 태극기 집회에서 조갑재 대표 발언과 서경석 목사 발언을 보고 조갑재 대표는 뭐 그냥 명백히 안철수 지지하자는 거고 서 목사는 제가 그대로 옮겨줬어요. 기사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홍준표를 지원하되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안철수와 공동정부라도 만들겠다. 제가 그대로 썼거든요. 그 서목사가 사실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저는 그 장문의 글을 봐도 아니 결국 나중에는 아니 안철수와 공동정부를 만든다는 게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은 우리 당이 혹시라도 결국은 홍준표와 뭐 연대해서 홍준표와 공동정부를 만든다? 그럼 그게 홍준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서경석 목사는 안철수와 공동정부를 만들겠다 그랬지 언제 뭐 안철수 지지한다 그랬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조갑재 대표에 비해서 서경석 목사는 좀 적극적으로 안철수 지지 얘기한 건 아니니까 뭐 저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분하고 이거 가지고 뭐
말 가지고 해서 뭐 서로 다툴 건 아니니까. 다만 보수 우파 가치를 내세우면서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거는 저는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정기대 주필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랑 뜻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하는 것까지는 뭐라 그럴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건데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도저히 이거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 전화 받기. 글쎄, 우리가 이게 처음을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전화 받기가 뭐. 근데 당분간은 채팅으로 하고, 하여튼 지금 뭐, TV 만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생방도 지금, 처음 해가지고 버벅대는데, 전화 받기 모르겠습니다. 왜 신혜식 그 사탕파리가 정광용 사무총장한테 일을 가느냐? 신일식이 앞장서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이 한 10년 정도 이 보수 이 운동판에 있었던 사람 치고 정광용 총장을 인정하는 사람이 글쎄요, 없죠. 지금 이 신당에도 지금요, 참여하는 사람이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하고 저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 한 분 있습니다. 교육 쪽에 있는 사람.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운동가 그러면 대개 한 100여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셋만 지금 이 당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비토입니다. 다 비토예요. 근데 최대지 원장 같은 경우는 좀 건수를 가지고 정광용 총장을 비판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최대지 원장은 원래 신당을 창당했으니까. 근데 이 사탕파리들이나 나머지들은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너 정광용 우리가 운동할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너 어디 있었던 놈이냐? 이걸로 뭐 인정을 못 한다고 봐요. 이걸로 인정을 못 한다고 봅니다. 뭘 해둘까요? 물론 이제 워낙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정광용 사무총장이 정말 절차를 아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건 맞죠.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나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 보수운동가라는 이 사람들이 정광용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 앞에 선 게 신혜식 같은 장기정 같은 이 사탕파리들이 앞장서가지고 음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음해를 하더라도 뒤에서 하는데 이 좀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아주 대놓고 음해를 해서 많이 찍히죠. 그래서 음해하더라도 좀 뒤에서 해야 되는데 방송 가지고 해야 되니까. 아, 우리 탄기국에 그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3월 10일 집회에 이 폭력 조작 문제를 수사하는지 뭐 자금까지 다 털는지 뭐 정광용 사무총장은 이제 핸드폰까지 다 압수당했는데 이걸 처음부터 이럴 거를 대비해서 당기국이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다. 예. 언젠가는 분명히 압수수색 당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야, 진짜 이게 너무 빨라서 제가 이걸 참 하기가 저는 오늘 뭐 테스트니까 시스템이 후보 스케줄에 맞춰서 저도 제 개인 스케줄을 안 잡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당일 확인하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대구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대한문 집회고 일요일 날 대구에서 2시에 집회이기 때문에 대구 집회 지원을 가야 됩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제가 이 주로 횃불당이고 집회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저 개인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5월 9일까지는 개인 집회하지 않고 모든 스케줄은 당과 조원진 후보의 스케줄에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현충원도 같이 갔다 왔고 내일은 제가 하여튼 조원진 의원하고 지금 방송 끝나면은 확인해서 실시간 방송을 내일 하려고 합니다. 대구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회의 때 들었는데 아마 조만간 발표가 날 겁니다.
그 사탕파리와 토론하냐고요? 그 토론 아마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근데 하도 음해를 해서 나오라 그랬는데 뭐 나올 리도 없고 그 저랑 토론할 수 있는 지식도 안 되고 토론의 의미가 없는 게요. 예를 들면 제가 정규제 주필하고는 토론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제 주필은 탄탄한 논리로 왜 우리가 홍준표를 지지해야 되는지 일관된 논리를 쓰고 있어요. 이건 제가 오늘 방송에 올렸으니까 그건 따로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토론이 되는데 이 사탕파리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정광용의 이 신당이 하는 것은 다 음해하겠다 이 자세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보십시오. 어제만 해도 사탕파리들이 남재준을 지지하자고 막 떠들었어요. 왜? 우리 당하고 남재준 쪽 약간 갈등이 있으니까 남재준을 막 지지하자고 떠들다가 오늘 또 갑자기 홍준표를 지지하자고 떠들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당이 가는 방향에서는 다 음해가겠다 그러기 때문에 토론으로 할 수가 없어요. 토론은 한쪽이 정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입장을 갖고 부딪혀가지고 공유점을 찾고 차이점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뭐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서 음해하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서 음해하고 뭐 이런 자들하고 무슨 토론합니까? 토론 전혀 뭐 할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맨날 자꾸 재판에서 지냐고요? 제 재판 지는 거 전부 다 좌파, 종북 이런 단어입니다. 사실관계에서 지는 게 아니고 좌파, 종북, 친노 이런 표현에다가 이 손배를 매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죠. 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하태경 의원이 민변에다 대고 북변, 북한을 도와주는 변 이것 졌어요. 졌어요. 정말 이런 표현들이 진다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 완전 무너진 겁니다. 북변이든 종북이든 좌파든 친노든 주관적 정치적 주장에다가 손배를 먹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요.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좌파 이런 거 절대 안 졌습니다. 절대 안 졌어요. 이게 갑자기 먹힌 거예요 사법부가. 그리고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 구속되는 이런 이 재판에서 제가 종북 좌파 친노를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저뿐 아니라 지금 다 지고 있잖아요. 김진태 의원도 지고 하태경도 지고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이걸로 노트북으로. 정규제 주필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23분짜리 방송을 찍었으니까 지금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우리 미디어치 TV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고 저는 정규제 주필이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내놓은 대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정중히 예를 갖춰서 좀 생각 다른 점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으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뭐 질문들이 역시 너무 빨리 올라오는데 또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화마을 집회는 5월 9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월 9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대선 이후에 한 번 더 크게 하려고 해요. 그때는 진짜 한 1만 명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진태 의원이 우리 당에 오시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냐 나름이죠. 하여튼 오늘요, 홍준표 씨가 처음으로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당이 후보를 내고, 우리가 세를 모아가니까, 탄핵을 외면하고는 선거를 못 칠 것 같으니까 홍준표 씨가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만 해도 우리 당의 이 대선 후보 낸 거는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 횃불당의 후보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똑바로 해준다 그러면은 김진태 의원이 계속 당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유승민하고, 그러니까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는데 탄핵의 그 주범이랑 뭘 같이 밝힙니까, 유승민하고.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김진태 의원이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가변적인데, 제 생각에는 다
오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간단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지난 한겨울을 태극기나 들고 같이 전쟁을 치른 그 사이인데 지금 이상하잖아요. 김진태 의원 저기 이 홍준표랑 같이 사진 찍혀 있는 거 보면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오실 거라 봅니다. 손석희는 지금 방통심의가 거의 지금 막판으로 가고 있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중앙지검에서 손석희가 고소한 건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약간 이상하죠? 제가 먼저 고소를 했는데 제가 한 2달 먼저 고소했는데 손석희를 이 PC 조작으로 모의 증거 위조로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고 시작이야? 지금 연결된 거야? 연결된 거야? 채팅이 안 들어오잖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해보라니. 지금 방송 중입니다. 그럼 방송 중이야? 네. 그럼 방송을 하고 하다 가져오면 되지. 실시간으로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디어치 TV 처음으로 이 실시간 방송을 시범으로 하는데 그래서 역시 좀 실수가 나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제가 한 10분 정도는 모두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대로 하면 되고 그렇죠. 이제 채팅방이 이제 올라왔군요. 오늘은 사실은 시범 방송이라는 게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조원진 후보를 모시려고 조원진 후보가 여기 출연하겠다. 근데 이미 우리 그 탄기국 방송하고 정미용 대표 방송에서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시려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돼서 긴급히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김에 좀 오늘 이 주제는 제가 아까 나머지 것들은 미리 말씀드렸고 좀 쏟아지는 그 저나 우리 당에 쏟아지는 음해에 대해서 좀 터놓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당의 이 음해 중에 어제 그 남재준 원장 캠프에서 우리 당의 그 권영애 대표가 자신에게 경선을 참여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런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이제 더는 사실은 오늘 보니까 남재준 원장도 통일한국당 후보로 가신 것 같고 저희도 조원진 후보가 있기 때문에 각자 가면서 나중에 연대를 모색하면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더 놀랄 건 없는데 최소한 제가 옆에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걸 좀 설명드리면은 남재준 원장이랑 그 권영애 장군이 원래 군 있을 때부터 잘 알았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통화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인데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있을 때 우리 권영애 대표가 그 남재준 캠프의 대변인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해란 박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거의 한 10분 이상 통화를 하면서 경선에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남재준 후보에게 보고해서 답을 들어서 답을 달라. 그걸 한 10분 동안 한 10번을 이제 반복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얘기했으면 된 거니까 끊어라. 근데 권영애 대표가 계속 이제
남재준 후보에게 정확히 알려가지고 경선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대변인이 빨리 답을 달라.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재준 후보랑 직접 통화를 하셨단 말이죠. 이제 권영애 대표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두 분 통화하는 거는 못 들었지만은 아니 그 상황에서 대변인에게 10분 동안 경선 참여 여부를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갖고 남재준 후보랑 통화했을 때 경선 참여 여부를 안 물어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 설사 안 물어봤다 하더라도 대변인에게는 뭐 10번이 뭐예요? 제 기억으로는 2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대변인한테 전화로. 참여 여부 빨리 알려달라.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은 뭐 저는 우리 당 권영애 대표가 분명히 남재준 후보한테도 얘기했을 거라고 보지만은 대변인한테 그 정도 20번 얘기했으면 그거 전달한 겁니다. 그거 저 같은 사람이 전달한 것도 아니고 당의 공식 대표가 그 캠프의 공식 대변인에게 전달했으면 전달한 거죠. 그리고 결국 안 들어왔고 했으면은 그냥 가는 거지. 그걸 또 뭐 공식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 또 성명서를 내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지 말자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각자 열심히 뛰면 됩니다. 각자 열심히 뛰어서 지지층 모아서 경쟁을 하든지 연대를 하든지 그건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남재준 원장의 문제 가지고는 이제 우리 당 내선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남재준 원장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또 이 음해가 아주 고질적인 음해가 들어와요. 고질적인 음해가. 그러니까 정말 제가 몇 번 답을 했는데 답하기 짜증나는 수준의 음해가 들어와서 이거 과연 답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 진실을 밝히는 이 세력인데 야 정말 이런 수준의 그 음해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답을 해야 되나? 정말 이번에 마지막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제 트위터에 이석기 의원님 저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그냥 상습적으로 올라옵니다. 상습적으로 올라와요. 주로 이 사탕파리 부류들이 계속 올리는데 제가 이게 참 황당한 게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제가 이 무슨 의미로 올린 거 뻔히 알면서 그걸 가지고 음해한다는 거죠. 그 2012년 총선 당시에 저는 그때 종북이라는 단어를 총선에서 이슈화시키는 제가 주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동부 연합을 폭로하면서 이정희 대표가 마스코트일 뿐이지 실제로 그 뒤에 경기동부 연합이 다 좌지우지하고 이거는 아주 노골적인 종북 세력이다. 그거 터트리면서 하시는 총선에 어떻게 보면 큰 공헌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소송 걸려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동부 연합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시민 세력이 한 거예요. 제가 했을 때는 이념의 대립이라고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우쪽에서야 이제 받아줬지만은 좌쪽이 배척을 했었는데 총선 끝나고 그 총선 그 당은 그 통진당은 비례대표도 선거로 뽑아요. 당내 선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내 민주화는 굉장히 앞서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 쪽 사실 우리 태극기 당도 이제 그걸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그런데 그 종북 이른바 경기동부 연합이든지 울산 연합이든지 이제 그쪽 통진당 계파는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인천 연합, 울산 연합, 뭐 부산 연합, 경기동부 연합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세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당내에서 선거를 들어가면은 그 종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른바 유시민의 참여당 세력은 이제 비주류죠. 그리고 지금 정의당에 있는 심상정이나 노회찬이나 이런 PD 세력도 비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 경기동부 연합이 주축이 된 종북 세력이. 그래서 이석기가 비례대표 2번으로 가고 그 청년 비례대표로 그 유명한 김지연이 가고 이렇게 이겨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총선 끝나고 이 또 그 당시 총선은 또 좌가 졌잖아요. 야당 세력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하면서 선거를 이겨버리니까 이 유시민 세력이 이제 당내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당내의 그 비례대표 선거는 완전히 부정선거였다, 조작됐다, 이렇게 해서 경기동부연합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유시민. 심상정 같이, 노회찬과. 사실 그래서 경기동부연합이 완전히 초토화된 건 맞아요. 그건 어찌 보면 유시민이
국내 이 엄청난 공헌인데 문제는 제가 그 선거를 관찰해 보니까 경기동부 연합 세력은 워낙 세가 강해서 굳이 부정선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과도하게 좀 세게 선거를 했을 뿐이지 열심히 뛴 거예요. 이 경기동부 연합 이 소속원들이. 근데 무슨 PC를 조작한다거나 뭐 이런 짓을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쪽이. 오히려 유시민 세력이 제주도에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세가 약하니까 이 사무실에다가 이 불법 사무실 만들어 놓고 이 막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볼 때 경기동부 연합이 드러나고 그거를 처단하는 건 맞는데 마치 그때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은 아주 깨끗하고 이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당당하고 막 이런 세력으로 포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동부 연합이 박살나는 건 좋은데 아니 유시민이 그러면은 이 경기동부 연합의 종북 세력인 존재를 몰랐겠어요? 뻔히 알고 총선 때 해먹으려고 같이 해놓고서 자기들만 살려고 이쪽을 또 선거 부정으로 덮어씌우고 자기들만 빠져나가려고 그런 짓을 하니까 제가 취재를 해서 유시민 세력의 선거 부정을 제가 터뜨렸습니다. 그거 터뜨렸어요, 제가. 유시민 세력의 선거 부정을. 그러면서 제가 이석기한테 트위터로 선거 부정에 관련해,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는 경기동부 연합이나 종북은 제가 다 터뜨렸고, 그 건에 대해서는.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제가 유시민 걸 터뜨렸기 때문에, 제가 그 이석기만 쓴 게 아니에요. 제가 김재현한테도 트위터로 유시민 선거 부정을 제가 터뜨렸으니까, 우리 사무실로 와서 양주 한 병 사들고 고맙다고 찾아와라. 제가 그 트위터도 썼습니다. 김재현한테도. 이정희한테도 썼어요. 이정희한테도. 너 이건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이석기한테도 이거는 내가 당신 편이다.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한창 경기동부 연합 종북으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세력과 지금도 싸우고 있고 요 부분 대해서만 내가 이건 너희들 말이 맞다. 이건 유시민 세력이 더 부정을 저질렀다.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사탕파리들이 이거 툭하면 자꾸 들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해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는 이거 해명 안 합니다. 그거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하면요. 제가 김대중을 비판을 한 적이 없다. 이것도 사탕파리들의 공작인데 제가 김대중을 왜 비판 못합니까? 아니 김대중이 97년도에 대통령 될 때가 제가 대학교 2학년으로 복학할 때인데 김대중 임기 마칠 때가 제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나올 때고 제가 김대중한테 뭘 받은 게 있다고 김대중을 비판을 못합니까? 그리고 제 고향이 호남입니까? 우리 부친 고향이 호남입니까? 우리 모친 고향이 호남입니까? 제가 김대중을 비판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왜 비판을 못해요? 근데 다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김대중 정권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대자보라는 인터넷 시사 매체 편집장인데 그때는 IMF 그 구조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른바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이라 그래서 민노총 좌파들과 김대중 정권이 엄청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대학교 이 대자보에 신자유주의자의 화신 김대중 해가지고 이 운동권하고 김대중 정부가 붙은 거예요. 저는 그때 김대중식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노선을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김대중식 구조조정 쪽에 서가지고 운동권하고 싸운 거예요. 저는 민노총 자익운동권과 그러니까 이 문제로 붙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 시절에 김대중을 비판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IMF 구조조정 가지고 이 좌파 노조가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이제 2000년도 아닙니까? 그때는 저 당연히 찬성했어요. 그때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지금 동영상 중단됐는데 괜찮나? 상관없는 거야? 네, 그럼 그대로 갑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왜냐면 한 분단되고 50년 동안 안 만났으니까 한번 양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한번 뭐라도 풀어봐라. 그래서 그 당시 국민적 지지율이 남북정상에 대한 지지율이 92%인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대가 컸죠. 김정일과 김대중 만나면은 뭔가 좀 교류가 열리고 이제 개혁 개방이 되고 북한에 사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지지를 했고
그 환상이 완전히 깨진 거는 2006년도 김정일의 첫 핵실험 이후로 완전히 깨진 겁니다. 저도 햇볕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자고 확신 가진 거는 2006년도입니다. 저 핵실험 하는 거 보고 야 이건 실패했구나. 이건 빨리 돌아서야 되는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심지어 부시 정권까지도 그 앞전에 클린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시 정권까지도 그래도 대화로 풀려고 했던 게 2006년도까지입니다. 핵실험 전까지. 그 뒤로 사실 이제 이 대북 정책 대해서는 저는 김대중은 2006년도 이후에 비판을 시작한 거고, 제가 김대중을 더 세게 비판한 거는 김대중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계속 정치에 개입해 들어왔습니다. 계속 정치에 개입해 들어와가지고 이 친노 세력과 손잡고 다시 민주당 합치라 그러고 호남 움직이고 자기 아들 그 찍어내리고 호남에 그 둘째 아들 찍어내렸습니다. 그 무한 신안에다가 이거는 제가 아예 대놓고 비판했는데 민주주의의 화신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김대중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비판을 했었고 햇볕 정책 관련해서는 2006년도 이후에 비판을 했었고 지금도 수시로 비판하는데 근데 김대중은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김대중을 그대로 승계해서 가는 게 박지원 아닌가요? 제가 박지원 비판 안 합니까? 제가 모시는 김경태 총재가 박지원한테 대북송금 그거 4억 5천만 불 질러가지고 지금 박지원하고 소송 중인데 아니 김대중도 비판할 수 있는데 앞에 나와서 그걸 하는 사람을 먼저 비판하는 거죠. 박지원을 당연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김대중 비판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해왔고 제가 김대중을 비판할 수 없다? 그건 무슨 그런 미친 소리가 다 있습니까? 제가 김대중을 비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이제 김경태 총재 같은 경우는 김대중과 40년을 정치 같이 했기 때문에 햇볕 정책같이 굉장히 국가적 중요한 정책 과제에는 비판하지만은 김대중의 이 잘못된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활동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자기 비판 안 하겠다. 그런 측면인데 저는 그럴 이유도 없죠. 저는 김대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김대중하고. 걸리는 족속 다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슈가 있어야지 비판하지. 이미 죽은 사람 뭐 아무 때나 야 너 김대중 개새끼 해봐. 그러면 김대중 비판합니까? 상황이 닥치면 비판하는 거지. 자 이런 세 가지 정도고 하지만 이런 거는요. 다 이미 얘기가 됐던 건데 자꾸 사탕파리들이 툭하면 던지는데 이제 다시는 좀 이거 해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방이 좀 멈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든 채팅방이 지금 방송은 나가나 본데 지금 채팅방이 멈춰가지고 이 채팅방이 다시 열리면은 질의응답을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쓴 책인데요. 이 청춘투쟁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제가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희 미디어치 독자들을 위해 썼는데 제가 좌익을 하다가 전향을 했다고 또 떠들어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제가 주로 대학교 생활 때 얘기를 쓴 건데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전향을 했다는 건 정말 웃기는 얘기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서울대 미학과하고 인문대는 완전 신좌파 좌익이다 휩쓰는 상태였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기랑 혼자서 싸웠는데 무슨 전향입니까? 무슨 뭐 보수파의 정통 운운하는 사람들 뭐 지금 마치 보수파 정통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저 햇불당 홍준표 노비 생활하는 사람들 다 나와보라 그래서 대학 때 저만큼 운동권하고 더 살벌하게 싸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냥 운동권이 장악하면은 대개 다 피해 다니지 그걸 그 안에 쳐들어가가지고 운동권 소굴에서 칼질하고 싸운 사람 글쎄요 뭐 저 말고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과의 싸운 내용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상을 정립하는 내용들을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책을 썼어요. 하도 음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 이 책 어떻게 구입하는지 우리 사무실에서 구입하는지 뭐 서점에서 구입하는지 읽어보시면은 이거 쭉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처절하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그때 대학 때 싸웠던 이 사람들 대부분 지금
학계나 제 뭐 동기 약간 뭐 1, 2년 차 선배 후배 언론계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때 싸웠던 세력이랑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20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력이랑. 저는 사실 대학 때 야, 이 신자파 운동권들 이 졸업하면 뭐 더 이상 안 보이겠지 그랬는데 요소요소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 세력과 똑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상 전향이니 뭐니 제가 대학 때 이 좌파 세력에 맞서가지고 이 제가 보급한 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제가 보급을 했는데 그 대학 다니시면 알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다 그러는데 이 신자파나 좌파 서적이나 읽히지 특히 인문대나 사회에 대해서 이 자유주의 사상가 뭐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이나 뭐 심지어 아담 스미스 이런 거 안 읽힙니다. 그거 제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걸 퍼뜨렸던 사람인데 무슨 사상 전향입니까? 저야말로 이 정통 자유주의 사상이죠. 보시면 되고요. 채팅. 나오면 이제 컴퓨터가 지금 멈춰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좀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이제 질의응답 해주세요. 이번 주말 봉화마을 가나요?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이제는요 우리 당이 만들어졌고 후보가 있어요. 조원진 후보가 5월 9일까지는 모든